안녕하세요. 중선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자주 쓰이는, 특히 IT 회사나 스타트업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 표현,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캐파입니다. 캐패시티의 약자인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시간적인 제한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바쁠 때 써니 씨 캐파 괜찮아? 써니 씨 다른 일 바쁠 텐데 카파 괜찮아? 이렇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 캐파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맨먼스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끝낼 때 한 사람이 했을 때 기준으로 몇 시간이 걸리냐, 몇 달이 걸리냐를 나타낼 때 맨아워, 맨먼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맨먼스의 함정, The Mystical Manmonth라는 책도 있는데요. 5달이 걸리는 일, 한 사람이 했을 때 5달이 걸리는 일을 5명이서 했을 때 과연 한 달이 걸릴까요? 생각을 잘 해보시면 5명이 한다면 당연히 사공이 많으니까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들기도 하고, 한 명 했을 때 5달 걸리는 일이 5명이서 했을 때 꼭 한 달이 걸리진 않고, 제 생각에는 1.5달, 2달 더 오래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마일스톤입니다. 마일스톤의 유래를 살펴보면 돌멩이에다가 어디까지 몇 마일 남았는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데, 옛날 옛적에는 표지판에 설치가 없으니까 돌멩이에다가 캘리포니아 어디 비치까지 10마일 남았습니다 돌멩이에다가 써놓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몇 마일 남았는지에 대한 것을 마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결국 마일스톤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일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여기까지는 1차 기획 배포 완료, 이때까지는 1차 개발 완료, 이때까지는 2차 기획 완료, 이렇게 특정 지점을 땅땅땅 이정표처럼 세워놓는데, 그래서 이 마일스톤을 단위로 작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특정 지점을 마일스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BS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표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 뜻 자체로는 Work Breakdown Structure인데요. 보통은 어떤 일들이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것을 구조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프로젝트, B라는 일, C라는 일, D라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각 프로젝트가 시간이 진척됨에 따라서 어디까지 완료가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놔서 조금 위에 계신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것을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구조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싱크와 팔로우업입니다. 싱크와 팔로우업 모두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공유를 할 때 싱크와 팔로우업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싱크업 미팅에서는 보통은 양방향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많고, 팔로우업 미팅은 통상적으로 정보량이 많은 사람이 정보량을 적은 사람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단방향적인 소통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신입이거나 아니면 한 3, 4주 휴가를 갔다 왔더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어떤 해당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겠죠. 이럴 때는 이제 팔로우 미팅을 통해서 빨리 진행 사항을 쫓아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는 의견을 일치시킨다라는 뜻인데, 컨센서스가 되었다, 컨센서스를 합치하였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A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B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둘이 컨센서스를 맞춰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컨센서스를 맞췄다, 컨센서스를 일치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스크럼 허들인데요. 보통은 스크럼 허들 비슷한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럭비, 미식, 축구 등에서 이제 팀원들끼리 쫙 모이는 거를 스크럼 혹은 허들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들이 보통은 스포츠에서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스크럼, 허들 둘 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크럼은 보통 개발 쪽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끼리의 회의를 보통 스크럼 회의라고 하는데, 스크럼은 보통 스크럼 마스터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크럼 마스터는 다 같이 어떤 일정한 포맷을 만들어서 그것을 스크럼 노트라고 하는데, 스크럼 노트에 팀원들이 자기는 이번 주에 놀았다, 열심히 일했다, 다음 주까지 기능을 완료하겠다, 10월 15일까지 A 기능을 완료하겠다, 이런 것들 일목요연하게 짧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는 이 스크럼 노트를 기준으로 스크럼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일정한 포맷이 있기 때문에 회의가 보통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5분, 10분, 15분 아주 빠르게 일정한 포맷대로 타차차차착 한 명씩 말을 하고 끝내게 됩니다.
하지만 허들은 조금은 다른데 뭐 개발자들과 뭐 다른 팀들 간의 회의를 할 때는 보통 스크럼보다는 허들을 많이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뭐 개발자 몇 명이랑 뭐 디자이너 기획 같이 이야기를 주기적으로 한다 할 때는 이제 허들이 되겠고, 개발자들끼리 뭐 매일 한다 그럴 때는 뭐 스크럼, 데일리 스크럼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들은 보통 포맷이 스크럼 노트처럼 일정하지가 않아서 회의가 좀 더 유연하고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또 개발 외적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프린트입니다. 스프린트는 사실 작업 시간의 단위입니다. 뭐 스프린트 회고, 뭐 스프린트 시작, 뭐 스프린트 미팅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2주, 3주 짧은 작업 시간의 단위 자체를 스프린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TBD, TBU, TBA, TBC. 이거 정말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네,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TBU, To be updated, TBA, 뭐 To be announced, TBC, To be confirmed. 나중에 업데이트 해주겠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뭐 나중에 결정하겠다,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나중에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TBD의 의미는 조금 자기 멋대로인 것 같습니다. 뭐 to be done, to be determined, to be decided,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알려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뭐 TBU 뭐 언제 써요 이런 말 있는데, 뭐 보통은 회의를 2시에 잡았는데 회의 장소가 미정이다 그러면 시간은 2시, 장소는 TBU,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 기획서가 나왔는데 전체적인 틀을 나왔는데 아주 세부적인 기획이 이제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다가 뭐 TBU, TBD 이런 걸 박아놓고 일단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A, 와이어프레임인데요. 이것도 기획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IA는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의 약자인데요. 사용자가 해야 되는 일들이나 뭐 그 화면에서 보여줘야 될 것들, 그런 정보들을 이제 구조적으로 나타낸 것을 IA라고 하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뭐 연결시켜 놓은 거, 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것들을 나타낸 표가 와이어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굳이 개발에 비유를 하자면, IA는 이제 어떤 표현되어야 할 엔티티들, 개념적인 것들에 대한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그것을 이제 뭐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로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놓고 연결을 시켜놓은 것들을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젠다입니다. 이거는 그냥 주제입니다. 근데 왜 이걸 영어로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오늘 미팅 아젠다는 뭐예요? 오늘 회의 주제는 뭐예요? 그냥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R입니다. Role and Responsibility의 약자인데요. 뭐 내 책임과 역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역할이 있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할 범위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나눌 때 R&R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프론트 개발자여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R&R을 가져가 주세요, 뭐 나의 R&R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업무 분장을 할 때 R&R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더 넓은 R&R을 가질수록 더 높은 연봉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내가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보통은 더 높은 연봉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R&R에 따라서 연봉이 일정하지 않아서 최대한 일을 적게 가져가고 최대한 일을 적게 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는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이 일 제가 하겠습니다, 제게 주십시오, 뭐 이 R&R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일을 사서 만들고 더 가져가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회사 분위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킥오프입니다. 축구를 시작할 때 생각을 하면 삑 불고 이제 공을 탁 차면 이제 공이 움직이고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공을 차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킥오프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어서 뭐 TF팀이 꾸려졌다 그러면 뭐 저희 킥오프 미팅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해서 첫 시작을 킥오프 미팅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쿼드인데요. 이거는 제가 매트릭스 조직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다양한 잡 디스크립션에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토스나 유명 스타트업들에서 채용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처음으로는 이 모델이 스포티파이의 스케일링 애자일에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챕터, 뭐 통상적인 회사의 팀이라면 뭐 프론트엔드 팀, 백엔드 팀,
뭐 데브옵스 팀 이렇게 팀별로 있을 텐데 이 팀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조직으로 다시 스쿼드로 쪼갭니다. 프론트 팀에서 한 명, 뭐 백엔드 팀에서 두 명, 디자인 팀에서 한 명을 쪽쪽쪽쪽쪽 꼽아서 스쿼드를 구성을 하고 PO가 이 스쿼드를 데리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은 이 챕터 팀에도 속해 있고 스쿼드라는 팀에도 속해 있어서 이렇게 매트릭스 조직, 뭐 크로스 매트릭스 조직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모델을 채용을 하고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담인데 이제 인터넷에 조금 찾아본 바로는 스포티파이에서 일했던 분들이 이 모델은 실패했다, 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쿼드에 속하게 되면 뭐 더 적은 수의 개발자와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스쿼드에는 어떤 시니어가 존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더 좋지 않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도 하고 어떤 뭐 고만고만한 주니어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싸우는 것보다 뭐 시니어가 팀에 한 명 있었다면 쉽게 해결하거나 더 좋은 방법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그런 방법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매트릭스 조직에 속해 있던 적은 없어서 뭐 깊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를 보다가 스쿼드, 사일로, 트라이브, 매트릭스 조직 이런 단어를 보게 된다면 이런 매트릭스 조직으로 일을 한다, 뭐 스타트업스럽게 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이메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유명한 것들입니다. 뭐 아싸, as soon as possible의 약자이죠. 뭐 최대한 빨리 해달라는 뜻이죠. FYI, for your information. 보통 뭐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뭐 추신 같은 거죠. 뭐 딱히 뭐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냥 뭐 너를 위해서 주는 정보야 라는 정도의 의미로 어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마지막에 FYI로 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IP인데요. 이거를 Work in Progress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Work in Process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그냥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NA입니다. Not Applicable의 약자인데 뭐 외국에 비자 신청하거나 어떤 폼을 작성할 때 NA라는 단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뭐 쓸말이 없다, 적용할 만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C와 BCC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이메일의 제목 받는 사람 있으면 그 밑에 참조, 숨은 참조가 있는데 참조인들을 CC라고 하고 숨은 참조를 BCC라고 합니다. 뭐 약자로는 카본 카피로 알고 있는데요. 참조는 그냥 카본 카피, BCC는 블라인드 카본 카피, 숨 참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C가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약자가 또 CC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다른 사람이 뭐 써니씨 이건 저랑 따로 CC 하시죠, 저랑 따로 커뮤니케이션 하시죠, 뭐 저랑 따로 이야기하시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린과 에자일입니다. 린은 이제 린 스타트업이란 책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고 가볍게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뭐 완벽한 UI와 완벽한 디자인, 완벽한 개발이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머지는 떼내고 가볍게 빠르게 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자일입니다. 뭐 개발하시는 분들은 에자일 방법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짧은 주기로 계속 개발을 반복하는 겁니다. 조금 기획 나오고 뭐 또 개발하고 피드백 반영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완벽한 설계를 바탕으로 완벽한 개발을 딱딱 하는 것보다는 짧은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돌면서 제품이 시장에 맞게 계속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개발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PI와 OKR입니다. 둘 다 성과 측정을 위한 도구죠. KPI는 현실적이고 정량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측정을 하고 OKR은 이제 조금 다소 이상적으로 매우 어려운 목표일지라도 일단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그 정성적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정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KPI처럼 정량적으로 딱딱딱 성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업들에서 단순 OKR이 아니라 OKR과 KPI와 비슷한 형태로 정량적인 방법을 함께 성과를 측정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WFH와 OOO입니다. 보통 회사에서 쓰는 메신저 밑에 WFH 아니면 OOO가 붙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WFH는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한다, 뭐 재택근무하고 있다, 꿀 빨고 있다, 뭐 이런 뜻이고, OOO는 이제 out of office입니다. 뭐 거래처 외부 미팅이거나 뭐 아니면 사무실 밖에 뭐 잠깐 은행 업무 볼 때도 OOO로 이제 표시를 해놓는 경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개발과 관련된 용어들인데요. LGTM은 많이 아시겠지만 Look Good To Me, 뭐 PR 코드 리뷰 왔을 때 읽어보다가 뭐 딱히 리뷰 뭐 태클 걸 거 없으면 LGTM 하나 붙여놓고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워커라운드인데 어떤 개발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본까지 파헤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뭐 한 달이 걸린다. 하지만 뭐 조건문 하나 달아놓으면 일단은 뭐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를 일단은 우회해서 해결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일단은 문제의 근본을 피해서 우회해서 임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workaround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fixme와 todo입니다. 뭐 단어 뜻은 아시죠? fixme, 나를 고쳐라, to do, 할 일이죠. 그런데 이게 개발에서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석에 fixme와 todo를 달아놓으면 이렇게 또렷하게 글자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게 되면 코드를 읽다가도 이거는 나중에 내가 처리를 해줘야겠구나 이런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PI와 RS입니다. API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뭐 프론트와 백의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API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API가 이제 프론트와 백의 소통을 위한 그런 용어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 API는 뭐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기획과 개발의 API를 논할 수도 있고 프론트와 프론트의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을지를 이야기할 때도 API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할 때 어떤 데이터 형식을 이야기할 때는 API 명세, API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S입니다. Requirement Specification의 약자인데 어떤 버전이 출시가 돼야 된다, 어떤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할 때 그런 스펙을 정의할 때 어떤 요구사항을 어떻게 정의한다, Requirement를 스페시픽하게 정의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Requirement Spec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제품이 버전 3.0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잘 정의해 놓은 것을 Requirement Specification, 그런 RS 문서 이렇게 불리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데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막 내가 리더다, 뭐 나는 리더십이 있어, 뭐 나는 프렌드십이 있어, 나는 뭐 우정이 깊어, 뭐 리더십, 프렌드십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리더십이 보통은 리더 그 자체를 나타내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회의 하면 리더십을 키워주는 뭐 회의 같은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리더십은 리더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뭐 작은 스타트업에서는 뭐 리더십 회의 하면 거의 뭐 CTO, CEO, 뭐 CFO 뭐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뭐 혹은 조금 더 회사 크다면 리더십 회의 자체가 뭐 팀장급들이 모여서 하는 것을 리더십 회의 이렇게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스테이크홀더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스테이크홀더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주주들, 이해관계자들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스테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들, 스테이크는 부자들이 먹으니까 스테이크를 들고 있는 부자들이니까 뭐 주주들, 이해관계자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땅을 표시할 때 말뚝을 박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김첨지 씨의 땅입니다 이렇게 말뚝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크가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뚝의 소유주, 그러니까 이 땅 주인, 이해관계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픽스입니다. 예전에는 픽스를 이제 커밋명에서도 이제 픽스를 쓰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면 고치는 걸 픽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정을 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뭐 논쟁이나 이야기가 있어서 의견이 컨센서스가 맞으면 그러면 그 방향으로 픽스 하시죠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럼 그 방향으로 의사결정하자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DA와 엠바고입니다. NDA는 이제 Non-Disclosure Agreement, 그러니까 비밀 협의 계약, 비밀 유지 계약 이런 뜻으로 뭐 조용히 이제 뭐 계약하고 그런 거를 뜻하는 것 같고 엠바고는 이제 어떤 이벤트나 뉴스가 있을 때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은 말하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가 퇴사를 한대. 근데 이거 엠바고야 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래도 퇴사한다는 사실을 잘 지켜줘야 된다. 야, 우리 좋은 데서 투자 받았어. 근데 이거 엠바고야 하면 이제
뭐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게 잘 일정 기간 동안 그 소식을 퍼뜨리지 말자라는 뜻에서 엠바고 뉴스, 엠바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ROI인데요. ROI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Return on Interest 혹은 Return of Investment 이런 단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뜻이죠. 내가 들인 노력 대비 어떤 결과물이 나온지, 내가 들인 시간 투자 대비 어떤 결과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팩토링을 뭐 일주일을 거쳐서 했는데 뭐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작다면 그건 ROI가 너무 낮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작은 변화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건 ROI가 괜찮아 보이는데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트업 IT 기업들에서 쓰이는 조금 힙한 그런 영어 단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왜 굳이 이런 영어 단어를 어렵게 하지? 아니, 그냥 회의 주제라고 하면 되는데 왜 뭐 오늘의 미팅 아젠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영어를 쓰는지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미 쓰고 있는 것을 뭐 혼자 싫다고 해서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힘이 없는 사회 초년생 때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이렇게 있으면 회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